서기 2015년 민중총궐기 경찰관 폭행 조작 사건 의견서 사건 번호 2015 고단 7619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명 공무집행 방해 2016년 2월 18일 피고인 최성년 들어가며 2016년 2월 3일 본사건 제2회 공판 기일에 재판 직후 심리를 지켜보았던 교도관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 진짜 웃기네요. 얼마나 기를 모아서 밀치셨길래 디스크에 걸렸대요. 다음 날인 2월 4일 검찰의 구속적 부심 조서와 박원규의 경찰 및 검찰 신문조서, 박원규의 병원 진단서에 대한 사건 열람 등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에 열람을 하였는데 그중 박원규의 병원 진단서는 없었습니다. 2016년 2월 16일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박원규의 경찰 및 검찰 신문조서를 검토해보았고 여기에 그에 관한 의견을 기록합니다. 제1장 박원규의 진술들에 대한 의견 제1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2015년 11월 14일 23시 20분 15쪽 문 진술인이 폭행을 당할 당시 어떤 상처 등이 있었나요? 답. 상처는 없고 다만 불상의 피의자로부터 4, 5회 밀침을 당했습니다. 상처는 없고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제2절 박원규의 경찰 진술조서 제2회 2015년 11월 15일 12시 40분 36쪽 그리고 수십여 명의 시위대들은 검거를 방해하기 위해 경찰관들 주변으로 다가와 그중 일부는 경찰관을 몸으로 맞거나 잡고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경찰관의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2016년 2월 3일 본사건 제2회 공판 때 체증 영상 중에 위와 같은 상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원규는 증인신문 때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본피고인의 첫 질문 1과 1-1에 대한 답변. 이것은 수사관의 문체로 보입니다. 수사관이 전후 사이에 한 칸씩 띄우고 끼워 넣은 문장 같습니다. 제3절 37쪽 6페이지. 문. 폭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나요? 답. 폭행으로 피해는 입지는 않았지만 경찰관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이렇게 다수의 시위대들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한다면 법질서 묻어지고 또한 법질서를 경시하는 것이라 봅니다. 이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폭행으로 피해는 입지는 않았지만 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제4절 경찰 진술조서 제3회 2015년 11월 19일 10시 1분 209쪽 5페이지 문 진술인은 검거를 하면서 피해는 입지 않았나요? 답. 검거할 당시에는 긴장해서인지 아픈지 몰랐으나 그 다음날부터 허리가 통증이 심하게 아프고 하여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낮은 진술입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제5절 209쪽 5페이지 210쪽 6페이지 문 진술인은 피의자와 격렬하게 몸싸움이 없었다면서 왜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가요? 답. 검거 과정에서 그 사람과의 약간의 밀고 당기는 실갱이는 하였지만 주변 시위들이 검거를 방해하면서를 저를 잡고 밀치고 때리는 등 심하게 실갱이를 하였기 때문에 허리에 통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 문에서 알 수 있듯이 진술인 박원규는 피의자 본피고인 최성년과 격렬한 몸싸움이 없었습니다. 즉 본피고인의 폭행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박원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폭행으로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체증 영상을 확인해보면 이 또한 사실 무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6절 210쪽 6페이지 문. 그렇다면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겠는가요? 답. 제가 오늘 병원에서 치료하고 진단서가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월 3일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였나는 본 피고인의 물음에 제출했다고 박원규가 말했습니다. 제7절 박원규의 검찰 진술조서
2015년 11월 25일 380쪽 4페이지. 문, 차벽 숨구멍이 버스와 버스 사이가 아닌 커피숍이 통행로가 된 것인가요? 답, 예. 원래는 커피숍 벽까지 버스를 붙여 차벽을 형성하였는데 시위대가 차벽 통과를 위해 커피숍 테라스 창문을 손괴하고 커피숍 내부를 통해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려고 하여 저희 부대원들이 그 커피숍 통행을 차단하면서 일반인 통행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위 문답을 통해 정상적인 숨구멍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본 피고인이 모두 진술해서 했습니다. 김남기, 남문, 남산, 윤기아, 김세봉 등이 당시 상황을 압니다. 제8절 381쪽 5페이지, 382쪽 6페이지. 문,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 피의자가 버스 위에서 내려가지 않고 저희 쪽으로 넘어오려고 하여 몇 차례 경고를 하였음에도 버스 위에서 뛰어내려 제가 직접 피의자를 제지하고 주소를 묻고 커피숍 출입문을 통해 차벽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으나 이때는 고집을 꺾지 않고 저희를 뚫고 진출하려고 하여 제가 피의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자 피의자가 저의 가슴을 양손으로 4, 5에 툭툭 밀면서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서 버스 밑에 있던 현수막과 검은 통을 들고 다시 진출하려고 하여 제가 부대원 3명에게 피의자를 돌려보내라고 지시를 하고 피의자를 자꾸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커피숍을 통해 통과한 일반인인지 시위대인지 약 10여 명이 저희들에게 달려들어 저희를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상황이 급격히 안 좋게 되어 피의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 박원규의 진술에는 피의자가 저의 가슴을 양손으로 4, 5에 툭툭 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3차례 밀쳐 폭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툭툭과 3차례는 말이 안 맞습니다. 사실 폭행은 아예 없었습니다. 제9절 383쪽 7페이지 박원규의 진술. 제가 폭행당할 때는 체증 자료가 없었으나 나중에 사람들이 저희 쪽으로 달려들어 저희가 폭행당할 때 제가 무전으로 체중 요원을 요청하여 체포 당시부터 체증 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날 통증이 있어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안양 호계동에 위치한 윌스 기념병원에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 입원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폭행과 다중의 폭행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첫 문장을 통해 체증 자료, 즉 본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있는 체증 자료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비디오에는 다중의 사람들이 경찰들을 폭행하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박원규의 병원 진단서를 보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한번 보고 싶습니다. 박원규는 처음에는 상처는 없었다. 폭행으로 피해는 입지 않았다고 했다가 1절, 제3절 본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폭행 때문에 다쳤다고 했다가 제5절 위의 마지막 문장 말로 계속 변형되는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은 병원 진단서 그리고 병원 입원 기록 다 증거 제출을 안 했습니다. 완전히 조작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제2장 매즈며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체증을 보면 이 사건 폭행이 있었다 없었다가 자연수로 깨끗하게 분명하게 딱 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 폭행 체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이 허수를 만들어내어서 체증 영상 뒤에 갖다 붙였다가 앞에 갖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체증 영상을 본 적도 없었는데도 이미 폭행 장면이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폭행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술서의 제1장 제5절 검찰 증거기록 페이지 209에서 210쪽만 보더라도 폭행이 없었으니 명백히 입증이 됩니다. 검찰이 양심적으로 이 사건 공소를 포기하여 준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김윤선 판사님 정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18일 피고인 최성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 단독기준 자주